오늘 열리긴 했습니다만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BS 보도국 법조팀의 현장 반장인 이한석 기자와 함께 현재 징계위원회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아까 징계위원회 또 정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재개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재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재개가 될 걸로 이렇게 징계위원장이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금 정정을 해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징계위원 기피 신청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4명이라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한석 기자가 3명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4명을 기피 신청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용구 법무차관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포함됐고요. 또 오늘 공개된 인물입니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위원장을 대리해서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은 기피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정한중 교수, 안진 교수가 왜 기피 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는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런 경력이 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또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뭐 함께 활동을 했다거나 또 친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이 발언들 양력과 최근 발언들을 보면 윤 총장 측에서는 아마 좀 불리한 위원이다라고 판단은 추정은 한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정한종 교수가 지난 8월 한 넉 달 전쯤에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이 검찰개혁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또 이 특수부 출신 검사다 이러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고 윤 총장의 정치 참여에 대한 좀 비판도 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위원을 맡았던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과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두 인사를 섭외할 때 법무부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징계위원을 맡아달라라고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명들 복수의 인사들을 접촉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징계위원을 맡기로 승낙을 받은 사람들이 2명 정도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외부 인사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2명의 교수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런데 기피 신청했다고 해서 다 기피되는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 받은 위원들이 또 모여서 오늘 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표결을 한다면서요? 예, 5분이 모여서 이제 서로 좀 논의를 이어가겠죠. 논의를 이어가고 누가 빠질 거냐, 이게 기피 신청 자체가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 때문에 2시에 기피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요. 4시까지 한 2시간 안에 여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교체할 거냐, 뭐 제척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2시 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본인은 윤 총장 징계 사건과는 좀 무관하다. 원전 사건 변호인이었지만 징계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피 신청 대상이라는 거에 대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심재철 국장 그리고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지난주부터 징계위원을 거론됐던 인사들이고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미 기피 대상이라고 계속 거론돼 왔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법무부가 사전에 아마 조율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징계 기피 대상 인용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반부패 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부하 발언도 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들어왔는데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신성식 부장 직전에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죠. 그래서 심재철 또 기수로 보나 뭐로 보나 심재철, 신성식 부장이 이제 직속 부하 출신이기도 하고 또 기수로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 총장이 좀 고심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속 부하라서 아마 윤 총장이 직속 부하를 기피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상당히 썼던 것 같다라는 전언이 있고 다만 이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리를 건넜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걸로 지목된 인사, 또 이 건이 윤 총장의 징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국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대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까? 예, 평소와 뭐 똑같이 윤 총장 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직무를 보는 걸로 알려져 있고 현재 징계위에 특별 변호인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 변호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보고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기자들이 받는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윤 총장도 비슷하게 아마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 장관께서는 이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잠깐 회의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일단 본인은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를 결론 낼 때 그때 아마 나올 걸로 보이고 현재는 추 장관도 역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한석 기자, 오늘 결론 나올까요? 판단이 참 불투명합니다. 그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대한 본안 얘기,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논의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오전도 그렇고 오후에는 기피 신청 때문에 오후 4시에나 이제 속개가 된다고 하고 이런 속도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오늘 안에 끝내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형식 논리가 완성이 된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것 같지는 않은 기류가 좀 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늦게라도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결론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징계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열리는 것이어서 뭐 기자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언제쯤 결론 나올 것인지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 이 징계위원들 대부분이 다 언론사 기자들을 피해서 징계위원회 열리는 회의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에 있는 기자실을 갑자기 폐쇄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우왕좌왕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3층 브리핑룸, 그러니까 그 법무부 청사 1동에 3층에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법무부의 브리핑을 받는데 어제 저녁 9시쯤 일과 시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갑자기 기자들이 일동 출입 안 된다 이렇게 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징계위원들이 기자들 인터뷰도 시도하고 인적사항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 청사는 안 되고 다만 일동에서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과천청사 내에 5동 청사라고 있는데 5동 청사에 있는 5층 회의실을 일단 임시로 우리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공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어제 저녁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서 기자들이 좀 당혹해하는 상황인데 이 브리핑룸이라는 게 기자들 상대로 공보활동하는 자리거든요. 열린 공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장 징계회의 앞두고 일방적으로 브리핑룸 폐쇄하겠다라고 이제 공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보도법조팀의 이한석 기자와 함께 징계위원회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김태현 변호사, SBS 이영근 논설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징계위원회 관련 소식을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 지금 이한석 기자는 조심스럽게 오늘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징계라면 오늘 결론 내면 안 되는 거죠. 약간 전망이요. 예. 전망이요? 예,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원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추 장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강행한다고 하면 그건 막을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한석 기자 앞선 리포트도 맥을 좀 보시면 지금 법무부의 기류가 그렇다는 취지 그걸 논거를 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늦게라도 결정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오후 4시에 나온답니다. 밤새도 내일 새벽까지 심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4시부터 뭐 하죠?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신청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 1시간 한다고 하면 5시예요. 6시부터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을 하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증인 신문 몇 명 하면
그것만 해도 오늘 안에 안 끝난다고요. 그러니 제가 윤 총장 측에 뭐 기피 신청 안 받아주더라도 최소한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6명 중에서 뉴욕 감찰관을 비롯한 3명은 오늘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증인신문 들어가게. 네. 어느 정도 몇 명이라도 받아주면 그거 하고 심리하고 하면 오늘 사실 급하게 결론 내는 게 무리죠. 그래서 제가 정상적이라면 오늘 안 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그런데 아까 이현석 기자 얘기처럼 법무부의 기류가 그렇다. 추 장관이 또는 징계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오늘 결론을 내야 된다고 하면 자 기피 신청 기각, 증인 신청 기각. 어차피 그건 징계위원장에 대한 권한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럼 서류만 보고 양쪽 얘기 듣고 판단하겠다고 하면 그럼 오늘 밤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제대로 실체 심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오늘 나오는 건 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건데 만약에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무언가 법무부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던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김태현 변호사가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징계위원이 원래는 7명인데 이영근 의원 5명이 나왔어요. 출석하기는. 네, 그렇습니다. 2명은 안 나온 건데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징계 청구에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를 했고 징계 청구를 한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원고인 거죠. 본인은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는 거니까 회의가 시작된 뒤에 잠깐 참석을 해서 인사말만 하고 그 정한중 교수에게 위원장 대리를 맡아달라고 지정을 한 뒤에 퇴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나온 거 보니까 뭐 재판정과 비슷하네요. 법정이랑. 예. 5명의 징계위원들이 저렇게 앉아 있고 증인석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서 징계를 청구한 박은정 감찰 담당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윤석열 총장 변호인들. 그런데 이영근 의원, 네. 저 왼쪽에 두 사람 정한중 지금 징계위원장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죠. 네. 정한중 교수 그리고 안진 교수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뭐 과거의 어떤 활동, 과거의 발언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죠. 특히 이제 저 정한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선 징계위원 법무부의 징계위원은 외부위원 3명은 애초에 처음부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근데 3명 가운데 최근에 한 분이 사퇴를 했어요. 이번 초에. 그리고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기 싫다. 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 부담이 크다고 예. 해서 사퇴를 했고 그 자리에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이 추가로 위촉이 돼서 들어온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중 원장은 앞서서도 뭐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변 출신의 변호사고요. 현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부터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법무검찰 개혁위의 1기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고 이한석 기자가 아까 전한 대로 지난 8월 달에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등이 주최한 검찰 개혁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상당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식의 강한 비판 발언을 했던. 네, 뭐 사퇴 발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정한중 교수와 함께 예. 1기 멤버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지방공천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입지가 편향돼 있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정한중 징계위원장 안진 교수 두 사람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런데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지금 징계위원이 5명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거죠. 여기 이제 징계위원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5명이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정한중 위원장한테 기피 신청 건건히 심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한중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권을 심사해 봅시다. 심사를 합니다. 그럼 위원들이 표결로 정해야 되거든요. 기피 대상자 빼고 정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빼고 나머지 4시 하는 거죠.
안진 교수가 올라갔을 때 안진 교수가 나머지 4시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보시면 원래 기피 신청을 잘 받아주는 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차피 4명, 5명 중에서 1명 들어간 게 여러 명 들어가는데 돌아가면서 1명씩 빼고 다 투표하는 거예요. 그럼 찬성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셋이 들어갔는데 제가 올라갔을 때 주영진 앵커가 저 찬성하고 주영진 앵커 올라가면 제가 주영진을 찬성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각자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 부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 기피 신청의 범위는 좁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안진 교수 같은 경우는 저는 기피 신청 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 이제 기피 신청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이 심사 또는 재판이 불공정하게 되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안진 교수 같은 경우는 뭐 개혁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 징계에 대해서 윤 총장한테 불리하게 할 거라고 볼 만한 저는 객관적 사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위원장 보시자고요. 그 위원장이 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들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한 토론회여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하려고 그러는 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사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 그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는 이 징계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적 연관자라는 거죠. 심재철 검찰국장 보시자고요. 다른 검찰국장 다르고 심재철 검찰국장은요. 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을 대검에 제보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 깊숙이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과연 징계위원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을 좀 좁혀서 보더라도 저 중에 저는 한 2명 정도는 이건 저는 징계위원회 대선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공정한 징계를 위해서. 왜? 징계 사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 뭐 윤석열 총장과 사이가 안 좋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징계 사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밝힌 사람 이런 사람들 징계하는 게 맞나? 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은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없다. 네, 없다. 아예 없다. 아예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영근님. 저는 4명을 예.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 2명, 많으면 2명, 적어도 1명 정도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사전에 이용구 차관을 지명을 하면서 그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 공정성을 그 힘을 줘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을 그 징계위원장 대리를 맡지 못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가 이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이라든지 행정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이라든지 이런 불리한 여건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강행이 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피고 측인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기각한다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위원 명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가 안 됐죠? 예비위원은 이미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로 예비위원 3명이 있기 때문에 명단이 공개가 안 되는 명단은 공개가 안 됐죠. 예, 알겠습니다. 과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잠시 뒤 오후 4시에 회의가 재개가 되면은 그 부분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단 혐의가 없음, 무혐의 그리고 뭔가 혐의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징계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 불문. 이 2가지는 아예 징계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무혐의나 불문은. 그러면 나머지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게 나올 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감봉, 견책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감봉 견책까지 하려고 예. 이 징계위원회까지 하겠습니까?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감봉 견책하려고 이 징계위원회까지 하겠어요? 감봉이랑 견책은 제가 봤을 땐 나올 가능성이 적고 해임, 면직, 정직 뭐 이거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굉장히 중징계라고 불리는 거죠. 사실 견책 감봉 그냥 일 계속하면서 그냥 경고받고 월급 깎이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징계를 청구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 보니까 저거 가능성이 0%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정직 6개월이요. 6개월 정직하면 어떻게 되죠? 임기 다 끝납니다. 저거 그죠? 가능성이 갑자기 보니까 있어 보이네요. 실질적으로 예. 해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정직 6개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이게 만약에 나중에 소송 간다고 했을 때 해임이나 면직은 사실은 변호사 개업 제한도 되고 굉장히 신분상 불이익이 많잖아요. 연금도 깎이고 해임 같은 경우에는 또 면직까지는 변호사 개업의 제한이고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해임하고 면직하는 게 맞아? 라고 행정법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정직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왜? 정직은 사실 일을 좀 못하는 거지 월급을 깎기 무슨 뭐 연금이 깎이거나 변호사 개업이 정지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 총장 내년 임기 7월이니까 정직 6개월이면 그냥 임기 다 마칩니다. 그로 들어와서도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직 6개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뭐 서초동과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긴 있는데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징계위원회 열리면 해임이나 면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서니까 혹시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수준이 조금 낮아지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좀 다른 전망들이 나왔다는 그때부터 거죠. 나온 건데 예. 어차피 정직 6개월이나 해임은 같은 거예요.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행정소송에 갔을 때 법리적으로는 해임 면직이 정직보다 엄청나게 크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함의들 이런 거 따져보면 정직 6개월과 해임은 거의 동일한 거죠. 알겠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징계위원회가 오늘 결론을 내릴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이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오늘 결론이 나온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징계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절차적으로 다 증인신문까지 하고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 다 듣다 보면 오늘 나오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도 있죠.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참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선거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어떤 면에서 추미애 장관 재임 기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제도적인 정비들 이루어져 왔었는데 많은 분들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1월 3일 날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달 정도 됐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근데 11달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의 갈등 기사가 나오지 않은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되돌아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정말 과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관과 총장의 갈등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갈등은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큰 명분을 앞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에 조금 다른 양상은 윤석열 총장을 드러내는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한 그러한 액션과 행동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확대가 되고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갈등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지점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나 추미애 장관에게나 오늘 징계위원회는 공직자로서의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 두 사람의 운명, 또 향후의 정치적 진로, 정치적 명운 정말 절대절명의 갈림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근데 뭐 이 두 사람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두 사람의 싸움이 오늘 끝나겠습니까? 오늘 결정 난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 끝난 싸움이 아니죠. 왜냐? 오늘 만약에 결론이 어떤 징계가 나오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은 다시 한번 집행정지 신청,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예. 그럼 법정 다툼이 남아있으니까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법리적으로는 그렇다고 치고 이 정치적으로도 봐도 이게 끝나는 싸움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주영진 앵커 얘기하셨듯이 두 사람의 정치적 진로와 미래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뭐 추 장관도 큰 꿈이 있는 사람이고 뭐 일각에는 뭐 서울시장도 있다 대선도 있다 얘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어쨌든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대답한 건 아니지만 정치 안 한단 말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1위로 올라간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태를 딛고 올라서 또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만약에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고 합시다. 또 이제 여론조사 돌리면 과연 이 징계에 대해서 과연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또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추미애 장관은 어떨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끝나는 싸움이 아닌 거죠. 예. 징계위원회가 조금 전에 들어왔네요. 기피 신청을 이게 전부 4명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한 사유는 기피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전망이 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기피 신청 기각한 예. 전망은 제가 맞았는데 예. 사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피권을 남용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래 기피 신청하더라도 잘 안 받아준다. 네, 그런 그렇게 건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피권의 남용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자 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단지 기피권 남용이라는 건 권리를 함부로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기피 사유가 있는데 기피권을 남용했다는 건지 기피 사유가 아예 없다는 건지 아직 자세한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기피권 남용이라는 얘기는 전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럼 4명 신청했기 때문에 남용이라는 거면 그럼 그중에 1명 신청하면 받아줬을 건가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 남용이라는 건 5명 위원인데 4명을 다 기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당신들의 권리를 남용한 거 이 얘기인데 그럼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자 그럼 추려서 딱 1명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1명 하면 남용이라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럼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 뭐 남용이고 뭐고 얘기하기 전에 그럼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은 뭐 속보기 때문에 알려지는 예, 뉴스 속보여서 지금 4명에 대해서 전부 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는데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저런 뉴스 속보 자막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4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성식 반부패 부장을 빼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징계위원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4명 다 기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기각 사유는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징계위원회 오늘 중에 결론이 나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본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뭐 6개 그때 사유를 들었는데 네.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또 정치적 중립 훼손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제기한 징계 사유는 모두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언론사 사조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 뭐 채널A 사건 관련해서 두 번은 뭐 측근에 대한 감찰 방해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4명 모두 다 기각했다.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모두 다 기각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했다. 뭐 이런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재척 회피 기피가 예. 있어요. 재척이라는 건 법상 당연히 빠지는 예. 거. 이번 같은 경우 추장관이 심의에 못 들어가는 건 예. 재척입니다.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해가지고 저 위원, 저 판사 빼주세요 이러는 거고 회피는
판사나 위원 스스로가 피하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들어서 심재철 국장은 빠지는 겁니까? 그럼 심재철 국장을 스스로 회피했다고 그러면 빠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예비위원회 하나 들어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뉴스 속보로 들어온 것은 일단 기피 신청은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다 기각을 했는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고요. 이게 맞다면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예비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징계위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징계위원회 결론을 갖고 아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 you remember when we fell in love? We were young and innocent then. Do you remember how it all began? It just seemed like heaven, so I did it. 예, 여러분 친숙한 목소리죠. 마이클 잭슨의 Do You Remember the Time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Do you remember the time? 여러분, 우리는 2020년 12월 10일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